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오늘도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 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차주목 경남도당 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홍표 창원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는데 총선이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예. 그런데 총선 전국에서 지금 언론의 주목도가 가장 높은 뉴스, 바로 이 인물 관련 소식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인데요.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수처의 핵심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 호주 대사에 갑자기 임명이 됐고 기존에 출국 금지도 있었는데 해제가 됐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호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야권은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키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목 전 사무처장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뭐 도피 그거는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고, 예. 그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특히 동맹, 그 호주 같은 큰 나라에 그 대사를 임명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절차적으로 좀 더 좀 세밀하게 이런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없도록 했으면 좋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시고 예, 계시고 이 결과에 있어서는 뭐 국익과 예. 공무 수행과 관련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야권에서는 지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익 그분이 호주 안 간다고 뭐 국익에 크게 침해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익보다는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익히 봤던 친구란 영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예. 이 말이 나왔던 이유가 네. 친구 관계가 있는 게 한 범죄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범죄 사실이 조금 조용해질 때까지 좀 하와이에 가가 있어라라고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예. 그 친구가 그리고 사전 준비는 다 해줄게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안 가겠다. 네가 가라 하와이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이분이 최상병 사건에 외압을 했다는 것은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외압을 누구의 지시로부터 했을까가 이 도피했던 겁니다. 누군가 위에서 예. 국방부 장관보다 높으신 분이 이걸 좀 무마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 그 위에가 누군가였다는 게 밝혀질 수 있으니까 이 사건이 좀 조용해질 때까지 좀 호주에 좀 가가 있어라. 그럼 네가 대사를 가고 있으니 예. 공수처의 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백하게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런 얘기가 충분히 정부에서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만이 예. 호주 대사가 될 수 있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받을 만하다. 좀 이런 근거가 있으면은 또 비판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그 우리나라 주요 대사, 뭐 미국 대사, 중국, 일본 이런 데 보면 과거 그 뭐 장관이라든지 예. 국정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갑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호주하고 이제 국방과 관련된 뭐 방산, 예. 그래서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그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인사권자의 생각이면 예. 그렇게 그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점은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아주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는 사실조차도 예.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몰랐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중앙 그렇죠. 행정기관입니다. 예. 그 인권위원회와 똑같이 그렇지만 인사 검증을 할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그리고 이제 의심받지 않을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그 선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이 저는 아주 큰 잘못된 그런 실수였다 이렇게 예. 봅니다. 이게 통상적인 절차가 이렇지는 않았던 거죠. 아니죠. 그게 통상적으로 이게 국가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내가 대사로 간다고 이렇게 하면 예. 임명식도 해야 되고 임명식도 안 하고 거의 도망치듯이 갔지 않았습니까? 그죠? 만일에 공수처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고 수사에 대한 이게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예. 아마 임명장도 받고 이렇게 순리대로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급히 그 지금에 있는 호주 대사를
불러들여놓고 호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중요한 사항이 어떠냐, 사전 인수인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데 것도 그분은 없이. 왜 나오는 겁니까? 뭐 임기가 다 된 거예요? 아니요. 그냥 1년 갑자기 지금 교체가 되는 겁니까? 13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누가 온다니까 굴러온 돌이 굴러가고 있으니까 바뀐 돌은 빠져나와야 돼요. 인사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무직 인사는 근데 임기가 정해진 것이 호주가 아니고 국방에 대해서 뭔가 크게 할 게 없어요. 만일에 국방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 그 K-21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인도네시아 뭐 어떻게 잘할 것인가. 예. 그다음에 폴란드 탱크 수출이나 뭐 이런 거 좀 아주 민감하게 국방에 대해서 논의할 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주목 전 처장님께서 뭐 민감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미국, 중국, 우리 지형학적으로 미국의 군인이 우리나라에 와가 있고 미국의 호주는 좀 상대적으로 좀 평온해 보이는 평온한 곳이긴 곳이에요. 멀고 예. 그리고 지형학적으로 멀고 그래서 이거는 순순히 도피 행각이 아닌가, 도피를 예. 도와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때문인지 지금 야당에서는요, 민주당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예. 좀 어떻게 또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오해를 살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애초에 안 해야 되는데. 예, 그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의 공식적인 인사권을 행사했고 예. 그 외교관 그러니까 대사 아주 고위직 정무직을 임명할 때는 예.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또 복잡하고 디테일한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복잡하고 디테일한 게 대한민국의 유사일에 매뉴얼화돼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 자, 그러면 인수는 혹시 어떻게 할 뭐 건가? 철회를 근데 해야 그게 된다라고 대통령의 보십니까? 역할과 예.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저희가 아닌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여야 팽팽한 의견이 있으니까 예. 뭐 철회를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뭐 당연히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예.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그 답을 듣고 다음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일단 그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요. 지금 이제 출국 금지가 해제는 되었지만 예. 국민적 의혹이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뭔가 그 수사가 명쾌하게 예. 공수처에서 뭐 혐의가 전혀 없다. 네네. 뭐 그런 결론이 났을 때까지는 뭔가 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D-Day 3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예. 조금 좀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경선에서 그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후보로 나서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본선 출전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공천을 취소했어요. 박일호 전 시장이 시장 재직 당시에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의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상웅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을 공천 재의결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전홍표 시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뭐 공천 뭐 선거 많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 좀 흔한 케이스입니까? 아니요, 흔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공천이라는 게 사전에 후보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면밀히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선 탈락 소식이 아닙니다. 예, 예, 그 공천이 이미 다 결정된 그렇죠. 상황을 그 후보가 지금 이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입장인데 이게 시스템 공천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에 큰 오류가 있다는 예. 것입니다. 그리고 밀양시장 시절부터 그리고 밀양시장을 그만두면서 경선에 출마했을 때 분명히 말이 있었거든요. 예. 저도 들었거든요. 뭔가 시장 시절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뭐 정계에서는 파다했습니다. 근데 예. 그때 옥석을 가리지 않고 이미 경선을 다 통과하고 나서 시민과 당원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을 너 그만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시스템에 거대한 실수가 있고 실책이 있고 뭔가 큰 구멍이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구가 보궐선거 연쇄 발생이 생긴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박일호 전 시장이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관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면서 취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고 무소속 출마도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그리고 경선에서 배제됐던 박용호 전 검사도 중앙당에 재경선 촉구하고 나서면서 그야말로 혼란 정국에 빠진 국민의힘 경남도당일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예. 절차적으로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예.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이걸 이제 번복했다는 그것이 그렇죠. 상당한 그런 과오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클린 선거 지원단이라고 있는데 예. 공천 그 발표 후에
그 여기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하기 전에 그런 수사를 갖다가 미리 해서 그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혔어야 되는데 예.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뭐 후보의 잡음이 예상이 된다면 예. 미리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본선에 나갈 후보를 정해놓고 지금 이걸 번복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번 공천에 있어 시스템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 그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 사실관계를 지역을 모든 예. 것을 그러니까 이제 전 뭐 그 선거구를 그 완전히 그 잡음 없이 공천하기는 쉽지 않은데 예. 특히 우리 이제 경남에 이제 이런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좀 이제 본선을 앞두고 예. 상당히 지역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네. 좀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은 중도 낙오를 하거나 탈락을 하거나 내 시장을 하다가 이렇게 중도 사퇴하는 사람한테 페널티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간이 규정에 의해서 이제 어떨 때는 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세금과 시민의 세금이 이중으로 연쇄적인 보궐선거 다 해야 되고 시장도 그러니까 뭐 이 한 건을 가지고 뭐 우리 그 국민의힘이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역지사지에 보면 민주당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 지역에 발생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여튼 이 밀양 지역에서는 확실하게 공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를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 공천 과정의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관위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호떡 공천이라고 해요. 호떡 뒤집기. 뒤집는 예, 것 뒤집기는 때문에 아니 뭐 자꾸 지금 이제 저는 뭐 되도록이면은 우리 당의 실책이기 때문에 예. 그 민주당의 잘못을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우리 경남이 아니고 저 수도권에는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한 공천 말 그대로 그 근데 국민들의 실망을 자주목 처장님도 뭐 예. 비명 행사 이 말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 비명 행사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 공천 후보자를 정해놨고 그게 맞추는 위인 설관하는 공천을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는 지금 뭐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왜곡된 언론에서 그렇게 예. 들은 게 있고요. 실시간 댓글로는 이제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이 공천에 있어서 구멍이 났고 또 기준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댓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갑 같은 경우에도 그 최종 후보라고 할까요? 이 본선에 나갈 국민의힘 인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권통일 박성호 후보 간의 경선 결선이 진행 중이고요. 김정건 예비 후보 이제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외가 됐습니다. 예. 탈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현직 위주 공천이라고 뭐 경남의 언론에서 말을 합니다만 사실상 현역 배치가 두드러집니다. 예. 국민의힘 당연하고 민주당도 당연합니다. 예. 지역구 세 곳을 들고 있는데 그곳 모두 또 현역 의원이 공천이 됐으니까요. 자, 현역 공천이 이번 총선 뭐 특히나 많습니까? 좀 어때요? 왜냐하면 전국 뉴스랑 또 경남 뉴스 비교할 때 좀 다른 대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역 공천. 그래서 사실 이제 인근 부산하고만 비교해도 예. 부산은 초선 의원들이 경선에서 많이 탈락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남은 실제적인 경선이라 할 수 있는 데는 뭐 한 두세 군데 외에는 현역 의원들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공천이 됐는데 지금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역에서는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권당인데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협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소야대 형국 때문에요. 예. 그러면은 공천도 과반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구조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여당 그게 입장에서는요. 원래 이제 정당의 이 기능이라는 것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또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그렇게 인물을 키워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능인데 예. 이번 22대 총선은 우리가 민주당한테 꼭 이겨야 된다. 예.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예. 현역 위주로 안정적 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찾는 데 있어서 혁신이나 쇄신이라는 가치에 좀 맞게 새 인물 발굴도 중요한데 예. 이번 총선 이번 선거만큼은 예. 더 중요한 이 여당의 과제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툭하면 뭐 탄핵한다, 그 다음에 특검한다, 국정조사한다.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그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 발목 잡기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남발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우리 당의 고육지책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역 공천이 많은 것에 대한 지금 질문을 들었고 네. 답을 들었고요. 이번엔 또 전홍표 시의원 듣겠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의 공천을 보면 예. 16개 선거구 중에 10곳이 현역 맞습니다. 의원으로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교체율은 약 17%. 변화와 혁신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고 김건희 특검을 막을 수 있는 인물로 구성됐다는 말을 좀 우회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전 총선보다는 좀 비율이 어때요? 전혀 교체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거의 현역 의원들이 자리 이동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포스터를 안 붙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태우 의원하고 조혜진 의원이 예. 뭔가 변화가 있을 건데 뭐 아랫돌 깨서 윗돌 공구는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그리고 경남에서 필요한 게 변화와 혁신 그리고 뭔가의 제2의 수부도시로 이끌어 나갈 이렇게 뭔가 성장의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지 않는지라는 좀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청년, 여성, 정치, 신인 변화와 혁신을 이렇게 좀 젊은 층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세력인데 예. 단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의 탄핵 그리고 뭐 특검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포석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지금 현역 의석수가 3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곳에는 이제 현역 의원 그대로 배치를 했고 나머지에서는 이제 청년 후보도 보이긴 합니다. 네. 물론 한 명이지 않습니까? 예,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두 분과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성과 또 청년 후보 관련 말씀도 전홍필 시의원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리는 말씀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고 돌아와서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테이블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주목 경남도당 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홍표 창원시 의원과 뉴스테이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새 인물 발굴 관련 이야기 하다가 청년 여성 후보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왔는데 이번에 전홍표 시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에 보니까 김혜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신상훈 예비 후보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현역 의원 그대로 배치가 되면서 배제가 됐고 최연소 후보 우서영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예비 후보 이 한 명밖에 없긴 합니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청년 후보, 여성 후보 물론 승패도 참 여야가 중요하긴 한데 네. 예, 요게 좀 없다는 대목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남에서 민주당이 여성 후보 청년 젊은 층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조금 잘못된 말인 것 같고요. 예. 자, 김주수 의창에 나오신 분은 그렇죠. 예. 여성입니다. 그리고 청년에서 그렇겠네요. 마산 좀 그렇겠네요. 하포의 이옥선 의원도 음. 여성이고 예. 그다음에 사천남의 하동의 재윤경 후보도 그러네요. 여성이고 예.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했던 우서영 우서영, 예. 후보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층의 네. 여성입니다. 그래서 젊고 참신하고 그리고 우리 인구의 반 이상 차지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이나 국회의원을 만드는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네. 생각은 저도 시연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의 조금 지났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고 쇄신을 하지 않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방의원 출신도 또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몇몇도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좀 어떻습니까? 특히 경남에 좀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경남은 사실 저희가 좀 뼈아픈 그런 이제 민주당의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그 민주당은 그 경남에서 4분의 후보를 그 여성 후보를 공천을 했고 또 여성 후보 중에 한 분은 28세 가장 젊은 후보를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경남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좀 필요합니다. 의창 같은 경우에는 또 유일한 여성 의원이었는데 또 예. 배제가 됐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꼴 민주당은 뭐 여성을 우대한다 이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만 가보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에도 그 여성 후보자가 공천이 많이 됐습니다. 뭐 최소 3명 이상의 공천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장기적으로 공천을 하려고 해도
그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예비 후보 등록이라든지 뭐 예비 후보 등록이 몇 분 있기는 있지만 예. 경쟁력을 갖추고 당선이 가능한 후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과 여성들은 좀 도전 의식을 가지고 많이 이 정치권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우리 유권자들도 그런 도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예. 지지를 보내줘야만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세대 간에도 좀 조화롭게 어떤 특정 세대가 주도하는 정치가 아니고 예. 다양한 세대와 성별이 이렇게 화합이 돼서 정치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에서 지금까지 청년 국회의원이 나온 적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까? 예, 이제 청년 국회의원은 없었고 예. 이제 여성은 우리 그 직전에 의창에 이제 김영선 의원이 예.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경남이 인근 부산하고 비교해 보면 인근 부산에는 상당히 그 여성 의원들도 지금까지 많이 나왔고 예. 또 젊은 국회의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경남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데 대해서 아직도 좀 문턱이 높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민주당에서도 비판을 했는데 이번 공천이 경선이 조금 그 지난 21대보다 줄어들었다. 경선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선을 한다는 거는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예. 당원들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권리를. 그리고 최대한 당 입장에서는 더 좋은 후보를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그 선택된 분들도 다음에 더 선택받기 위해서 예. 더 긴장하고 그렇게 지역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생기는 거, 유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앞으로 좀 정당의 자율성, 민주적 정당성이 좀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관련해서 전홍표 시의원께서는 좀 덧붙일 말씀 예. 없으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치적 쇄신과 국민을 위해서 좀 더 한 발짝 들어가려고 하면 조금 여성, 청년 이에 대한 정책에 대한 세밀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정부 초기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정책을 얻고 뭐 일부 남성들에게만 이렇게 호응을 받고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5, 6, 70대의 이렇게 갇힌 정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상대 정당이지만은 국민의힘의 정당도 이렇게 많은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당이 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위해서는 그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아까 전에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의원부터 성장해 가면서 국회의원까지 도전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정당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성, 청소년 그리고 지방 의원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예.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있어서 좀 아쉬운 대목도 우리 정치에서 아쉬운 대목들은 어쩔 수 없이 대진표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좀 기다려봐야겠고요. 오늘 두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차주목 경남도당 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홍표 창원시의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